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다양하고 신선한 뉴스를 유쾌하고 상쾌하게 전달해드리는 블록체인 톡톡! 안녕하세요. 저는 소은아입니다. 예, 저는 그 블록체인 투데이 사업총괄본부장 이준규입니다. 예, 안녕하셨어요? 안녕하셨어요? 예. 하이. 아, 오늘 왜 갑자기 추워졌죠? 나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은데,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서울에 안 살아요. 서울에 안 살고 조금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데 강남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요. M버스라고.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는 그 버스예요. 광역버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춥다 그러는데 나하고 몇몇이 이제 더운 것 같아. 아, 그래서 원래 조금 체온이 조금 높으신 편이라고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그러고 왔어요. 근데 이제 껐다 켰다 하니까 또 짜증이 나서 내가 기사 아저씨한테 좀 계속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사가 나랑 친해서 기사 아저씨가 친해서 계속 틀어줬어요. 그래서 시원하게 왔는데 이거 권력형 그 에어컨을 그렇게 좌지우지하시는 건데 실제 지하철이나 사무실에서도요 체온의 그 차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이 온도 문제가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. 근데 작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지만 시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시장도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.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기술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쪽에서는 와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파바바바박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미 여기는 거의 끝났다. 벌써 망가지는 조짐이 화르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 불 같고 참 차갑고 이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볼까요? 맨 처음에 이제 리드를 나는 사실은 프랑스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소 대표께서 온도 차이 그리고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저의 그 온도 때문에 몸의 온도 때문에 이제 그 쿨러를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갑자기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험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 각 개인과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 평가도에 따라서 예금하고 대출에 관련된 그 이율이 다 틀려져요. 그래서 그렇죠. 보험도 이제 우리 신체의 그 바이오리듬을 체크하고 아까 이제 온도의 그 차이, 그 다음에 이제 뭐 맥박의 그 1분당 뛰는 횟수, 그 다음에 혈압. 혈압이 뭐 요새 옛날에는 120에 80이 이제 정상인데 뭐 수축기 뭐 이런 게 뭐 120, 80이면 정상인데 요새는 110에 70이래요. 110에 70 조금 더 낮아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에 정리하고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 실제로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람의 이제 신체의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지수 바이오 체크 뭐라 그래요? 그걸 뭐 혈압의 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코인 지급을 하는 그런 지금 보험 상품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, 소 대표님께서. 실제 사실은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는 법적으로 보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보건에 대한 데이터예요. 그러니까 바이탈 데이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병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병력이지 병력. 병력뿐 아니라 컨디션에 관련된 것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쟤는 무슨 일이 있었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픈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. 주별로 사람의 성향이 또 다르고 근데 여기는 혈압이 다 높은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보험회사에서 다른 요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자기가 고지하지 않은 거를 제3자가
이해 당사자나 타인한테 오픈하는 건 완전한 불법이에요. 그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여태까지는 그걸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. 적용한다는 말만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. 그렇군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말 있잖아요. 누가 나 미워할까?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남성 호르몬이 과다가 되면 이제 탈모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탈모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과다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병과 유병률이 일반 사람들하고 또 조금 다를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유율이 달라져요. 그건 제가 조금 아는데 호르몬 얘기를 좀 할게. 남성 호르몬. 뭐 이거 그런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. 네. 프로페시아가 원래 이제 남성 전립선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을 개발하다가 나중에 그 파생된 이 모발 촉진 그 약이에요. 이게 경구죠, 경구 먹는 거. 그래서 지금 세계 그 FDA에서 정식적으로 몰라요.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.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된 그 발모에 관련된 약은 경구 먹는 걸로는 이제 프로페시아 계열 하고 그다음에 마이녹실이라는 이 액상으로 된 머리에 이제 그 도포를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주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얘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어머 이거 나의 그냥 약간 단점이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남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 탈모자도 없는 게 아니야 외국은 요즘에. 더 많지, 외국은. 그래서 차라리 탈모는 그냥 상황인 거예요.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빡빡 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. 그리고 나서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. 뭐 듣기 싫으면 뭐 귀 닫아도 되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근데 최소한 우리는 미디어잖아요. 미디어면 이걸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로 누가 어떻게 볼까 뭐라고 할까 이런 태도 가끔씩 되게 마음에 안 들어. 이제 뭐 그런 이제 호르몬에 대해 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탈모까지 나왔는데 뭐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여하간에 그래서 인슈어런스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요. 그리고 큰 돈이 그 보상으로 가는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세금처럼 이거를 착출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. 빅데이터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죠. 그게 이제 보험이지, 그렇죠? 그렇죠. 혹시 그 블랙미러라는 영국 드라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넘어간 거 혹시 보셨어요? 못 봤어요.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보험에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었어. 최첨단 기술하고 어떤 거냐면 기술이 막 발달이 돼가지고요. 사람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거예요. 리콜러라는 게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고가 났어? 그럼 이걸 목격자들을 보잖아요. 그걸 데이터로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기술이 발달이 될수록 굉장히 다양한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보험이고 보험은 여하간에 상호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나 정보, 진화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. 보험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90년도 뭐 한 중후반쯤에 각 보험회사하고 은행하고서는 연계해가지고 아니지 은행이 보험의 영역을 이제 조금 침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카슈랑스라는 거 있었죠. 방카슈랑스 그런 것처럼 이 보험에서 먼저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권에서도 뭔가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 좋은 상품들이 블록체인을 근본으로 하는 좋은 상품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.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이 금융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금융시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. 사실 역사적으로 거의 전통이 끊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
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불리웠죠.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게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과부라고 그래, 과부. 지금도 과부라 미망인이라고 그래. 그럼 과부 어쨌든 뭐 그냥 먼저 간 사람 먼저 가고 남은 사람 남은 거지 뭐 그걸 뭐 웃기는 것 같아 하여튼. 네,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전략적으로 마케팅 방법으로 걔네도 보험이 없었는데 딴 나라의 다른 방식을 가져오면서 마케팅 방법으로 약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정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, 과부나 이런 과부들을 대상으로 그걸 판촉을 했던 거예요. 그 이미지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병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?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병한 건 아닌데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들어갔나요? 그렇구나. 어쨌든 어느 은행이 전에 이전에는 제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어디였냐라는 질문이잖아요. 옛날에는 이제 이렇죠. 한국은행하고 이제 산업은행은 뭐 제외하고 걔네는 국책은행이라고 그랬고 다른 데도 거의 국책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예요. 외환은행도 정부의 그 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일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은행이 있었고 은행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탁은행이 있었고 정확하게 삼성생명이 가장 컸어요.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단 삼성생명이 옛날에 동방생명이에요. 왜냐하면 장기 자금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게 들어오기만 했지 매월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잉여금이 많았구나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전 세계에서도 카운트되는 네 그런 게 있죠. 뭐죠? 펀드 중에서? 모르겠는데. 알고 있어요. 뭔데?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신 거죠? 국민연금 있잖아요. 국부펀드라고 하잖아요. 네, 국민연금은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베이비 부머가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금 지출보다는 앞으로 향후 7년 정도는 연금 소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. 수입되는 게. 그러니까 펀드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슈어런스는 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연금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온 국민의 돈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뭐 국민의료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쪽하고도 계속 연계가 되는데 일단 민간에서 먼저 새로운 실험을 블록체인으로 하는 건 의미 있다라고 봐요. 얘기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그 다음 거 아까 이제 앞에 프랑스로 날아가나? 얘기하려고 그러던 이제 프랑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죠. 프랑스 근데 규제가 그 심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규제가 또 적절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. 원래 싸우다 보면 정들 수 있는 거잖아. 네, 활성화될 수 있죠. 부모가 이제 자식들 교육도 그래요. 너무 하지 말라 그랬을 적에는 반대로 튀어올라서 그 2차 성징 때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암호화폐를 코인을 만드는 과정을 정부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신력이 생겨요.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는 ICO. 그렇죠, 뭐. ICO의 이 뭐라 그래요, 그 흐름 자체를 ICO를 이 진짜와 가짜를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이 규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게 해서 믿음이 가게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믿음이 가게 하는 거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. 프랑스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. 프랑스에는 그 AMF라는 그 금융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. 금융안전위원회. 그 금융안전위원회는 뭐냐면은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에요. 금융감독원이라고요? 감독만 하는 거예요. 관리는 아니고 관리는 이제 뭐 이제 주식장에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건
관리는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, 감독을 하는 기관이 감독.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럴 적에 그다음에 안에 무슨 뭐 작전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감독을 하는 기관인데, 그 감독 기관 금융안전위원회 AMF에서 암호화폐의 ICO의 흐름을 규제한다고서는 표명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은, 그리고 프랑스를 암호화폐의 이제 활성 국가로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공표를 한 것 같아요.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? 본인이 프랑스를 출범하면서 한 얘기가 자신은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오래된 전통, 문화 뭐 해가지고 고정된 뭔가 이렇게 새로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방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굉장히 저는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약간 스타트업 CEO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본인 인생에 대해서도. 그런 움직임들이 몇 나라가 있죠, 지금. 이 공신력 있는 ICO 행위를 이제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 돈 있는 뭐 기업이나 그다음에 개인들이 오게 되면은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국가에 잉여금이 많아지는 거죠. 돈이 이제 그쪽에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. 또 다음 얘기는 뭘 할까? 요거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저는 제가 디지털 노마드잖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다른 나라로 갈 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통화를 많이 하는데 카톡이나 페이스톡으로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사실 뭐 컨퍼런스 가는 것도 포럼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 사실 밤에 가끔 막 누가 그래, 술 먹다가 막 하다가 네가 지난번에 말한 거 그거 특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누가 득달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어제도 비슷한 전화를 좀 받았거든요. 새벽 2시에. 근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분하고 막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제주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서 미래의 전략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,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게 되게 재미난 소식인데, 우리야 뭐 따끈따끈한 얘기 해도 되죠? 이거 사실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.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내가 들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.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처음 보네. 정부가 이걸 핸들링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, 이거 어디서 들려온 얘기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. 빚을 가지고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. 이불 띄면은 그 100만 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굉장히 한 5년, 10년 후가 되면 또 되게 재밌어서 오래 사는 게 결코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.